네,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특히 이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또 정밀 검사에선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픈 이 옆구리 디스크 사례가 아주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병원의 도은식 원장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과 옆구리 디스크의 효과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평소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6676-0114번입니다. 자, 허리 디스크 발생 빈도는 늘 높아왔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도 요즘 상당히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은 그 증상을 조기에는 좀 몰랐다가 나중에 또 치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리치료를 좀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치료 단계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협착증은요, 노인의 질환이거든요. 네. 노인성 질환인데, 노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협착증은 많아지고, 또 요사이 이제 척추 질환 대부분을 그냥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지 간에 협착증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협착증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협착증도 병명은 협착증이지만 가벼운 단계, 심한 단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우선 가벼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많이 호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같이 복용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요사이 신경주사라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에다 주사를 놔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래도 계속 아프시고 주사를 몇 번 맞아도 아픈 분들, 주사를 어떤 분들은 20번, 30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를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욕심 같아서는 1단계나 2단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싶은데 쉬운 건 아닐 것 같고요. 누구나 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4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조금 더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어떤 시술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뭐 이런 주사치료 이런 것들은 많이 아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사이 주사치료가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맞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쉬시도록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맞으시면 좋지 않고 네.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꼬리뼈 쪽을 통해서 신경 안쪽으로 그 약물을 주입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신경성형술이라고 해서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발전된 단계입니다. 그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병변 부위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서 네. 거기다 내시경을 아주 작은 걸 단 겁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넣어서 그 부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약물만 넣었잖아요. 네. 근데 내시경을 넣어서 그 부위에 대해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부위를 줄여주는,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죠. 예, 예. 왼쪽 그림은 실제 이제 시술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이 노란 부분, 네. 여기가 이제 레이저가 그 발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지 않은데 작은 그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와 함께 이렇게 아주 압축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공간이 넓지가 않은데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좀 상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 영상 보면서 그 시술 원리 설명 좀 더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영상을 보여드리면 사람의 엉덩이 쪽에는 저렇게 그 꼬리뼈 쪽에 이렇게 작은 신경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네. 아주 다행스럽죠. 그러게요. 저쪽을 통해서 이렇게 저런 그 내시경 형태의 모양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저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는 그 신경과 그 신경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우측에서 빨간 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내시경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빨간 부분을 만나죠. 저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좀 튀어나온 부분인데 네. 저기를 이제 이 빨간 불빛이 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레이저가 저 디스크를 이렇게 줄여주는 겁니다. 레이저는 아주 강한 열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주는 방법이죠. 저렇게 실제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빨간 점 이동하는 거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안정스러운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들어요. 눈으로 보면서 화면에 그 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레이저 시술의 좀 좋은 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점은요. 일단은 뭐 수술이 아니어서 네. 빨리 끝나고요. 보통 시간이 한 30분 미만입니다. 그리고 출혈이 없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보조기를 차야 된다든지 운동을 제한해야 된다든지 그런 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이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척추관 협착증인 것 같은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병인지 사실 저희 좀 생소한 면이 있거든요. 예. 어떤 건지 좀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뭐 생소하지는 않죠. 네. 워낙이 네. 척추관 협착증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네. 잘 아는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아는 거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이 있거든요. 네.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된 이 구멍이 보통 한 14mm, 한 13mm, 14mm 정도가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정상적인 거리입니다. 그걸 우리 AP 다이메타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또 척추가 어긋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구멍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넓게 있었던 구멍이 이렇게 네. 좁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신경이 일종의 신경의 빈혈이 오는 거죠. 오면서 이제 그 신경에서 여러 가지 통증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좁은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한 부분이 좁아져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신경이 전달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협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 보니까 딱 이해가 돼요. 저 너무 그렇죠. 좁아서 그렇죠. 막히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이게 척추 노화로 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젊은 층에서는 좀 이런 병은 발생을 많이 안 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이제 네. 사실 협착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협착증은 노년의 병이죠. 장노년층의 병인데 젊은 분들한테서도 심한 디스크 같은 게 있으면 협착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것은 뭐 거의 한 50대, 60대, 70대에 참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해서 허리를 많이 써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훨씬 많습니다. 노년층에. 네. 예. 자,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좀 노화로 온다 하면 저희 허리 디스크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것과는 좀 비교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은 좀 어떻게 다른지? 증상 잘 아시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협착증은 증상이 독특하기 때문에 예. 꼭 이 증상을 본인에게 한번 비추어 보시면 내가 협착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셔도 네. 보통 디스크라든지 다른 병들은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협착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만으로 아실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내가 협착증이구나. 제일 중요한 증상입니다. 이렇게 걷는 게 계속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가다가 서다가, 가다가 아무 데나 앉아야 됩니다. 아무 네. 의자나 있으면 앉아야 되고,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또 좀 걸으면 또 걸을 수 있는데, 좀 얼마 안 가면, 그게 이제 심해질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죠, 거리가. 어떤 분은 100m, 어떤 분은 500m, 이게 자꾸 짧아지는 겁니다. 네. 그게 병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헐적 신경성 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 또 이제 주로 보면 뭐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무릎 아래쪽이 많이 아프세요. 네. 아프시고 물론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도 있지만 무릎 아래쪽 특히 이제 이 발바닥이라든지 이런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어떤 분들은 뭐 신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감각이 없어지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장단지 근육이 말라서 아주 황새다리 같이 가늘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잘 또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일어나서 적기려고 하면 척추의 구멍이 더 좁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을 경우에 더 심합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협착증 환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누우면 증세가 없어집니다. 아, 이것은 그렇군요. 디스크와 다른 점입니다. 네. 디스크는 누워도 다리가 아프세요. 한데 협착증은 누우면 싹
증세가 없어집니다. 이걸로서 구별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보통 협착증 환자분들은 누워서도 다리가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90도까지도 올라가는데 네. 디스크 환자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잘 다리가 안 올라가죠. 아.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내가 어떤 증상인지는 좀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내가 협착증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그러게요. 거예요. 네. 네. 지금 집에서 전화 많이 오시는데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보내서. 예. 전화 연결해서 궁금증 직접 해결해 볼게요.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병원에 가니까 네. 예.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아, 저 옆에 다리, 오른쪽 다리 있는 쪽으로 예. 저 응치 있는 데서부터 다리까지 아파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또 저기 일을 못해요. 예. 일을 못해가지고 다리가 지금, 아프셔서 예,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응치 있는 데서부터 아. 이렇게 아파가지고 걸음을 걸으면 한 10m도 못 가가지고 주저앉아야 되고. 일단은 지금 10m를 못 가시면 꽤 심한 협착증인 것 같으시고요. 네. 예, 제가 아까 협착증이 뭐 두 다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한쪽만 네.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네. 엉치가 아픈 것은 다리가 아픈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게 신경이 엉치를 통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엉치 네. 다리는 다 같이 봅니다. 따라서 지금 10m 정도밖에 못 걸으실 정도면 꽤 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검사를 하셔서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그에 네.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저기 55년생인데요. 예,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네. 남자분이고 살이 좀 쪘어요. 아, 예. 본인이 아니시고요. 남편분이시군요. 그 지금 봐서는 협착증이 꽤 심한 경우니까 예. 전문병원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예. 지금 수술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봐야죠. 네, 이제 근데 결과를 사진을 만약에 한마디만 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예. 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네, 네. 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가까운 병원에서 꼭 진단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네, 작년 2012년 11월 달에, 네. 예.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재발이 돼가지고, 예. 주사 치료를 받다가, 예. 수술한 병원에 가서 MRI 찍어보니까, 예. 다시 이제 옛날 수술한 자리, 그 자리에 다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디스크가 재발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경 성형술이라고, 예. 이걸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실시를 했는데, 글쎄, 제 지금 효과가 있으세요? 상태가 예. 별로인데 다리도 계속 저리고, 예. 무릎 뒤쪽으로 당기는 것도 여전하고,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재발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사진을 안 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는 예. 11월 달에는 이제 디스크가 딱딱하게 굳은 상태였고, 예. 이번에 찍었을 때는 디스크가 이제 연성 디스크라고, 예. 그렇게 진단이 나왔거든요. 연성 디스크라도 양이 많으면 그것이 신경성형술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되셨다, 그죠? 예, 신경성형술 하신 지가 좀 얼마 되셨어요? 수요일인가 목요일 날 했거든요.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이번 주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시는데, 예. 통상적으로 재발된 디스크는 신경성형술로 치료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재발도 심한 재발은 다시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나와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신경성형술로도 가능한 거니까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보는데도 증상이 더 악화된다든지 전혀 변화가 없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두 달 알겠습니다. 뒤에 꼭 좋은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네. 협사증이신데, 네. 저 텔레비전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같이 들려서요. 네,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협사증이시고 연세가 71살이시고요. 네. 협착증인데, 그러니까 걸을 때 운동장 한 2바퀴 정도 걸을 정도는 되셨는데 요즘에 심해지셔서 예. 꼬리뼈 쪽도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지금 다른 방송에서 그 프롤록 주사인가? 예. 그걸 맞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맞아볼까 생각 중인데 그게 어떤 건지. 프롤로는 연세 71세의 협착증에 저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프롤로보다는 차라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데, 연세가 71세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한 2바퀴 정도 돌 수 있을 정도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 중등도 정도의 그 협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수술적인 방법의 치료들이 있거든요. 그 말고, 직접 신경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네. 프롤로는 아무래도 신경 바깥쪽에 놓는 주사입니다.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치료인데, 그런 것보다는 신경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을 시에는 좀 더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 해보다가 안 되면 그렇죠. 수술하는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순서로 가셔야죠. 네.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치료법이 많아도 자기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게 중요하죠. 네. 예. 지금 보면 프롤로보다는 또 비수술적을 권해주신 것처럼 비수술적 치료가 있지만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런 대상은 또 특히 어떤 협착증은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협착증. 네. 그 이제 수술을 좀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제 우선은 운동장애가 있는 분들, 운동장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운동장애가 있는 분들, 네. 그게 우선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대소변 장애가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걷기가 아주 힘든 분들, 정말 이렇게 한 100m도 못 걷는 분들. 예.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서 이제 그 수술적인 것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지 근육이 아주 학다리처럼 말랐는데 네. 아프지 않아서 그냥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수술하면 조금씩이라도 근육이 회복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수술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협착증의 원인 중에서도 척추가 이렇게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약물 치료나 어떤 물리치료로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흔들리는 부분을 잡아주는 것이 네. 유일한 치료법이고 오늘 제가 나중에 뒤에 말씀드릴 옆구리 디스크 네.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그 증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면 거의 이건 수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수술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아무래도 이 마취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협착증은 노인의 병입니다. 네. 노인분들에 많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만큼 노인 인구가 늘어가고 있어서 향후에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점점 더 늘어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시다가 결국 안 되면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으시게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마취예요. 네. 자, 수술을 합시다 해서 입원하시고 했는데 수술하려고 하는데 마취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혈압이 높고 당뇨가 심하시고 네. 폐가 안 좋고 심장이 안 좋고 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마취를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마취를 해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수면 부위 마취라는 수면 부위 방법입니다. 마취요. 예. 네. 수면 부위 마취. 왠지 자면서 마취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영상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그림 먼저 그림 볼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먼저 보고 이 수면 부위 마취, 수면 네. 자는 겁니다, 그죠? 네. 부위 마취라는 것은
척추를 마취하는데 척추도 이 척추 마취는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오는 마취입니다. 아마 여러분 척추 마취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여기서 말하는 부위 마취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움직여집니다. 다리가 마비가 되지 않고 네. 감각만 차단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마취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환자가 지금 그림이 나오시는데 왼쪽에서 척추에 주사를 맞거든요.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척추의 그 신경 주변을 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위 마취라는 말을 쓰는데 뭐 영어로는 에피듀랄 마취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다 들린단 말이에요. 수술 네. 망치 소리, 뭐 드릴 소리 다 들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그러게요. 깨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면을 유도해서 네. 재워드리는 겁니다. 네. 잠을 자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환자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도 그렇죠. 좀 예. 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이제 마취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저기다 저 척추에다 이렇게 주사만 놓습니다. 환자는 지금 이제 다 수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죠. 네. 수술할 부위를 우리 이렇게 장치로 투시 장치로 확인하고요. 제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네, 끼어 저분 계세요. 수술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네. 괜찮으세요? 하면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그것도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고정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를 박아서 고정술은 저희들이 벌써 이미 거의 한 10,000네 정도 이런 수술을 많이 넘어갔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그러게요.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자기가 불편하면 이야기하세요. 그러게요. 나 숨이 답답하다. 네. 나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즉각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대처를 해드리기 때문에 전신 마취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술이다. 이렇게 저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취가 되었는데 정신은 깨어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화 연결해서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는 허리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예. 네. 근데 상당히 오래돼서 허리만 그때는 아파서 이렇게 좀 힘들고 걸어 다니면 괜찮고 앉아 있으면 힘들었는데 그 후로 지금은 꼬리뼈 부분이 예. 굉장히 많이 아파서 걸어 다니면 괜찮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예, 아팠다. 앉아 그죠? 있으면 다리는 심하게 괜찮으세요? 아파서. 예? 다리는 안 아프세요? 다리도 저리고 그러는데 이거 걷는 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요. 예. 이 병원에 가보면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제가 같이 지금 있다고. 증상을 들어봐서는 협착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퇴행성 디스크 쪽이 아니신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협착증은 일단은 걸으시는 게 힘들어야 됩니다. 네.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가다가 쉬는 것을 쉬어야 되고 또 쉬다 가다를 반복해야 되는데 네. 서면 괜찮은데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시고 그런 것은 네. 차라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네. 전문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그 디스크 상태가 어떤지 MRI 사진을 꼭 지참을 하시고 가시면 그것을 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보기에는 협착증보다는 퇴행성 디스크 쪽에 가까우세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런 네.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예. 많은 도움 되셨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이제 5년 수술한 지가 5년 됐거든요. 예, 협착증으로. 예. 그런데 발바닥이 많이 저려요. 발바닥이 저리다. 예. 예. 양쪽이 다 그러세요? 예. 양쪽 수술하시기 전에는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았고요. 허리가 아팠는데 저 허리는 좀 뼈가- 좋아지셨어요? 예, 뼈가 어긋나가지고 뼈가 어긋나서 수술했어요. 4번하고 5번하고. 예, 전방 전이증으로 수술하신 것 같네요. 한 예. 5년쯤 되셨으면요. 제가 지금 이건 전부 추정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정술을 하시고 나서 그 주변이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도 있으세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66세예요. 66세시면 한 5년쯤 되셨으면 고정술을 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전문병원 찾으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그 원인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정술 후에 인접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한 20%, 15에서 한 20% 정도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의자에 그렇게 앉아있는 이제 디스크가 안 좋아지면 앉아있기도 불편하시고 발바닥도 저리고 다리도 아프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빨리 캐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 네. 궁금한 점 여쭤보시죠. 저는 40대 초반인데요. 네. 그 오른쪽 다리하고 예. 팔 쪽하고 이렇게 저려요. 예,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4번, 5번 협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쪽에. 예. 근데 이제 그 치료는 받고 있는 중인데 예. 그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팔하고 다리가 저리시단 말이죠, 그죠? 네, 운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엉덩이 쪽이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운전하기도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우선은 봐서는 만약에 디스크성인 그런 요통이라 그 하지 방사통이시라면 네. 가벼운 뭐 예를 들어서 근력 운동도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뭐 아니면 이렇게 좀 견인해 주는 그런 방법들. 뭐 우리 요사이 뭐 거꾸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자기 체중으로 좀 당겨주는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근력 강화를 해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정확한 것은 사실은 지금 디스크성인지 다른 원인인지 그것이 지금 명확하게 40대 초반이시다 그랬죠? 네.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협착증보다는 나이로 볼 때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쪽일 가능성이 더 많으시다고 봅니다. 네. 나이로는. 그러니까 네. 협착증보다는 디스크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드린 그런 거. 그리고 디스크도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무조건 다 수술이 아니고요. 무조건 다 뭐 약물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심한 정도, 중간, 아주 심한 경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가까운 전문병원에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수면 부위 마취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징들 좋은 점 착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네. 뭐 저희들이 이 시술로 많은 나이 드신 분들 네. 제일 제 최고령은 97세 환자분까지 와, 받으셨는데 네, 97세요.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97세 환자분이 큰 수술 고정술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네. 간단한 얼마 전에 살아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와. 100세가 마취가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무서우셨을 건강하게 텐데. 살아 네.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기념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자기 그 심장이나 폐 기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 즉 기계 호흡이나 또 네. 이게 어떤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자 스스로 불편한 점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뭐 여기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뭐 이러면 금방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즉시 깹니다. 네. 약을 줄이면 바로 자다가 깨는 것처럼 깨고요. 즉시, 네.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술 후에 아픈 게 없습니다. 아. 예, 보통 척추 수술하면 칼을 대고 나사를 받고 그쵸. 뼈를 깎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픕니다. 맞아요. 수술 당일은. 근데 정말 당일날 아프지 않습니다. 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이 방법이 좋은 수술이고 수술을 두려워하시는 많은 노인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은 아주 안전하고 네.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취가 안 깰까 봐도 무서운데 마취 그렇죠. 깬 다음에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또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있어요. 노인들이 전신 마취하시면 치매거나 이런 것들이 아. 잘 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부담이 있겠죠. 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네. 믿음이 있으세요. 일반 네.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통증이 있는데 그 원인 못 찾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좀 실제로 사례가 좀 많은가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많지는 있군요. 않아요. 네. 가끔 있죠. 통증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으면 의사들이 상당히 난감하죠. 네.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좀 통증이 있다는 경우가 옆구리 디스크라는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옆구리 디스크가 뭐 어떤 건지 좀. 이제 옆구리 디스크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옆구리 디스크라는 용어를 사실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만든, 원래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극외측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옆구리 디스크 옆구리 디스크가 어렵죠? 딱 와닿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디스크의 옆구리가 네. 말하자면 터졌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옆구리 디스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아.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옆구리가 아픈 게 옆구리 디스크 아닙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옆구리 아프면 그렇게 옆구리 디스크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네. 아니에요. 디스크 여기 보시면 네. 왼쪽에 보시면 이 수액이 있고 디스크가 튀어나온 보통 이 신경 쪽을 누르는 것, 이 네. 부위를 눌러주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디스크입니다. 예. 그런데 옆구리 디스크는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바깥쪽에서 누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디스크의 옆구리, 네. 이 부분이 나왔다 그래서 옆구리 디스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흔히 보면, 오늘도 제가 한 번 또 수술을 했습니다만은, 잘 발견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진단이 안 돼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데 결론을 못 내고 계속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옆구리 디스크가 옆구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걸까요? 증상이 궁금해요. 예, 증상은 조금 더 일반 그보다도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옆구리 디스크는 보통 이 증상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래에서 이렇게 환자를 보면 바로 수술을 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옆구리 디스크는 그 눌리는 부위 자체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예민한 부분이 눌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증상이 네. 예민한 부분이 눌려서 통증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증상이 온다 그럽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 표현 하겠는데 못하면 하여튼 너무 막 아픈, 네. 시리고 지리고 따갑고 네. 막 온갖 그 통증이 막 이렇게 복합되어져 그렇겠어요. 있는 그런 통증이 오고요. 그다음 초기에 운동마비가 오는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 또 이 근육 위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오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적 좀 연령이 많은 고령자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옆구리 디스크 증상 쭉 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옆구리 디스크는요, 엑스레이나 이런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MRI로 진단을 하는데 MRI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MRI에서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보이지만 네. 지금 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시면 이건 시상 촬영이라는 시상 조금 촬영이요? 약간 네. 특수한 아. 코로날 뷰라는 특수한 촬영을 하면 신경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는 이 옆쪽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우리가 흔히 찍는 사진인데 여기서도 신경 구멍이 좁아진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옆구리 디스크는 반드시 네. MRI 촬영이 있어야지만 진단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뭐 엑스레이 그냥 찍어보고 옆구리 디스크다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MRI 촬영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검사를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그것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옆구리 디스크 MRI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전화 연결해서 또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저는 협착증이라고 이제 한 10년이 넘었나 봐요. 예. 네. 그때 MRI를 찍었는데 예. 수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하면 또 이렇게 다시 나중에 더 나빠진다고 해서 예. 수술을 안 하고 여태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뭐 별로 아픈 줄을 몰랐어요. 그때는 굉장히 아팠는데 예, 이제 예, 운동하고 예. 어떻게 해서. 근데 이제 올 봄부터 막 응치가 빠져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 67이에요. 67. 예. 네. 그래서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지금 서울 가서 처음에는 이제 골밀도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너무 안 좋다고 예. MRI를 찍으라고 해서 MRI를 찍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이번 목요일 날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박사님. 골밀도가 뭐 협착증과 그렇게 아주 심각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MRI 촬영 결과가 아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엉치가 양쪽이 다 아프세요? 한쪽만 아프세요? 양쪽이 다요. 양쪽이 다 아프시구나. 그러면 네. 이제 일단은 연세나 그런 걸로 볼 때는 협착증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MRI 그 소견을 보고요. 거기서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수술적인 방법, 비수술적인 방법, 또 주사 치료, 뭐 약물 치료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환자분 지금 시청자분 연세나 또 전에부터 벌써 쭉 아프시다가 좀 나았다가 다시 아픈 걸로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아마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비수술적인 방법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뭐 반드시 지금 박사님, 제가 자료가 없기 비수술적- 때문에 예. 네. 말씀하세요. 비수술적인 비수술적은 뭐예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꼬리뼈로 하는 시술, 그 다음에 주사 치료, 이렇게 칼을 대지 않는 치료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전문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허리가요. 네. 예. 4번, 5번이 좀 나쁘다고 그래서 예. 내 다리가 좀 쑤시고요. 예, 예. 저리고, 네. 저리고,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네. 예, 양쪽 다리가요. 예. 네. 좀 저리고 쑤시고 아파서요. 얼마쯤 가시면 그러세요? 다리가 아파서 또 쉬었다 가고 그러거든요. 어느 한 정도 얼마쯤? 걸으시면 아프신가요? 한 200m 걸고요. 200m. 네. 예. 네. 200m 정도 가시면 쉬어야 가야 된다. 그러면 한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세는 어느 정도쯤 되세요? 저 68세인데요. 68세.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협착증 증세거든요. 네, 68세시고.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시행을 해보셨어요? 뭐 주사 맞아보셨어요? 네, 주사도 맞아보고요. 예. 한방에 가서 치료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 안 나서 그냥 그러면 이제 뭐 비수술적인 방법을 다 해보셔도 안 되면 이제 남은 길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예, 연세가 68세시고 네. 그러시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시는데 얼마든지 수술적인 방법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수면 부위 마취 같은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전문병원 찾으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수술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이 수면 부위 마취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화 연결 계속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희 오빠가요. 네. 지금 70세 되셨는데 한 5년 전에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하셔가지고 예. 뭐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작년쯤에 서울 가셔가지고 그 뭐 꼬리뼈로 해서 간단한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거 다 하셨어요? 네, 예. 증상은 통증은 없어졌는데 예. 그 문제가 심각한 게 예. 오빠가 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하, 예. 이제 아예 거동을 못하고 집안에서 화장실도 지금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것은 신경이 다 눌러서 죽었다고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서울 병원에서도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이고. 이제 70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해야 됩니다. 아이고, 네네. 수술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면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간단하게만 봐서는 협착증인데 다리에 힘이 없어지시는 경우는 예, 빨리 예.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걸 네. 너무 지체하시면 나중에 네. 수술해도 회복 기간이 그만큼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70세 네. 얼마든지 뭐 수술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건강에 문제 없으실 것 같으니까 네. 수술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신마취 없는 척추 수술이 지금 가능하니까 그러면 신경을 살려서 이렇게 거동하고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 빨리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벌써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힘이 없어지셨으니까 빨리 아예 수술. 거동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 네. 수술을 빨리 알아보십시오. 네. 전문 병원을 네, 감사합니다. 찾으셔서 수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급하시네요. 빨리 네. 병원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허리가 아파서 그럽니다. 예, 예. 어떻게 예, 아프신가요? 지금 저는 나이는 69입니다. 69이시고, 예. 예, 그런데 다리가 지금 허리도 아플 때가 있고 다리가 지금 현재 무릎 밑으로 종아리 쪽이 지금 굉장히 저립니다. 예, 예, 예. 예, 저리고 지금 걸음 걷고 이래 하는 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예. 왼쪽 다리가 종아리가 좀 많이 좀 골았습니다. 한쪽만 그러세요? 예, 한쪽만 한쪽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예, 예. 예, 비수술적으로 부산에 꼬리뼈에 주사를 신경 쪽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차례 맞았습니다. 맞아도 10여 효과가 차례나 없고. 맞으셨어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창원 쪽에 와가지고 허리에다가 예. 또 신경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3회 이상 못 맞고로 합니다. 예, 예. 주사는. 예, 그래가지고 예, 예. 3회 정도 맞아도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예. 제가 보기는 꼬리뼈 시술 10번, 허리 주사 3번 맞으셨으면 이제 할 만큼 하셨거든요. 예. 거기서 더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으실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면 부위 마취나 이런 전신 마취 없는 수술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요. 일단은 예. 수술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부위인지 아닌지는 제가 사실 지금 현재 전화만 제가 네. 받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그동안 치료하신 경과로 볼 때 13번 정도의 그런 보존적인 치료를 하셨음에도 아프다면 수술을 네. 고려해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주사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네. 꼬리뼈 부분에다가 주사를 네. 네. 10몇 차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맞으셨거든요. 아. 10번 네. 이상 맞으셨으니까 더 이상은 네. 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네. 네, 도움이 많이 그리고 되시죠. 의사분은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맞아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아닙니다. 아. 꼭 그렇지 약을 않습니다. 찍이는데 약 그것만 먹으면은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예. 네. 없는데 그거 안 먹으면 좀 있으면 또 통증이 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치료가 네.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 좋아지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참조를 하십시오. 네, 가까운 병원 가셔서 좀 다시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전화 연결 많이 해서 좀 살펴봤는데 수술 필요한 분들이 많이 전화를 좀 주셨어요. 그렇네요. 네, 예. 자 전화 연결 하나만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박사님, 제가 천추에 2번, 3번이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요. 천추요? 예, 천추. 천추 2번, 3번이 디스크라고요? 네, 디스크라고요. 천추 2번, 3번은 꼬리뼈인데 꼬리뼈죠. 네. 거긴 디스크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디스크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말씀해 보십시오. 네. 발가락만 저리거든요. 예, 발가락만 예, 전부 예, 예. 양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막 발이 시어가지고 발가락이 시려가지고 쩔쩔매요. 혹시 물혹 같은 거라고 이야기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요. 자, 제가 사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네. 천추 쪽에는 거의 디스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요 요가를 하면서 예. 이렇게 이 땅에다 이마를 대고 그런 요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갑자기 한 3년 전에 발가락이 점점 이게 저려서요. 예. 네. 그 병원에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신경과를 예, 예. 다 네. 뭐 보고 일단은 대고 네. 했는데 부위야 어느 부위라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발가락만 아프신 거예요? 예, 발가락이 저린 거예요. 예. 네. 그냥 저린 것만 있으시다. 네, 그래가지고 좀 감각이 좀 둔해져가지고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사진을 안 봐서 제가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러시면 네. 그냥 우선 활동하기는 그런 예. 대로 예. 괜찮은데요.
주사 치료는 해보셨습니까? 주사 치료는 안 해봤는데요. 한 뭐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부터 한번 예. 해보시고 좀 이렇게 가벼운 치료부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물은 먹어봤어요. 거기서 져준 거예요. 예. 그런데 네네. 약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다음은 신경근 차단술이라는 그런 또 주사 치료가 있으니까 네. 그걸 한번 시도해 보시죠. 네, 차근차근 다음 또 진단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아까 옆구리 디스크 쭉 살펴보다 전화 연결했는데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제 옆구리 디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노인의 병입니다. 연세가 네. 많은 분들이 많고요. 여기 지금 이제 사례로 제가 한 몇 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68세 남자분이에요. 네. 허리가 아주 아프고 다리가 아주 통증이 보통 통증이 아닙니다. 막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봐도 뭐 특별한 거 없다. 심지어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아픈데 오늘 제가 수술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 전에 촬영을 하고 수술 후에 이렇게 해서 잘 치료가 된 분입니다. 이 옆구리 디스크는 좀 이렇게 수술이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그 깊은 부분에 있고 신경을 잘 이렇게 감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80세 된 분이신데요. 이분은 수술을 하고 나서 운동 치료를 하고 해도 너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시 우리가 찍어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간 화살표 있는 이 부위에 디스크가 눌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한 두 분 정도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협착증과 옆구리 디스크 효과적인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 도은식 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더준병원 도은식 원장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